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동물성 섬유에 이어서 인조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조 섬유는 교재 119에서 135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인조 섬유의 종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천연섬유의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조섬유 중에서도 재생섬유, 합성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섬유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조섬유는 1883년 영국의 스완이라는 사람이 방사구를 통해서 재생섬유를 최초로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1938년 미국의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개발을 했고요. 40년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합성섬유가 나오면서 지금과 같이 아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그런 합성섬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섬유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크게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생섬유는 원료 자체는 천연섬유의 찌꺼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 천연섬유의 찌꺼기들이 너무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가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것이 재생섬유입니다. 재생섬유의 원료는 면 린터, 기억나시나요? 네, 면 린터와 목재 펄프가 사용이 되고요. 이거에 반해서 합성섬유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정제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 또는 합성이 된 100% 석유를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섬유의 제조 공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방사 원액을 준비합니다. 이 원액을 이 방사구라는 구멍을 통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 통과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과된 원액을 응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체 덩어리로 만들고요. 이거를 더욱더 가늘게 만드는 것을 연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조섬유를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방사구의 모양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동그란 모양이죠. 이 동그란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Y자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꽃 모양, 나뭇잎 모양,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서 만들 모양은 당연히 단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섬유의 단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면으로 이 섬유의 특성이 많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조섬유라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광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유를 만들고 싶다면 이 광택이 보일 수 있도록 광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단면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사구를 통해서 다양한 단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방사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방사, 건식반사, 용융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반사는 말 그대로 물에다가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합체를 물,
약품 용액에 용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용해를 시키고 얘를 방사를 하고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물이었던 것을 방사구를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때 여기에 응고액이 있어서요. 이 응고액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신을 시켜서 실을 만드는데요. 이때 이 응고액 때문에 수세 과정, 그러니까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조섬유는 레이온과 대표적인 인조섬유는 레이온과 아크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식 방사는 좀 저희 환경에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이런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세 과정에 굉장히 좀 나쁜 그런 성분들이 강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식 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방사는 어디서 방사를 하는 거예요? 말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합체를 휘발성이 이렇게 뭔가 날아가는 어떤 온도라든지 온도를 높인다든지 바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는 유기용매 용해를 합니다. 이렇게 유기용매 용해한 것을 방사구를 통해서 나올 때 이때 따뜻한 공기를 주입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응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응고가 돼서 유기용매는 증발이 되고 나머지가 남는 것. 이게 건식 반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인조섬유는 아세테이트와 모드 아크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융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융 반사라는 것은 중합체를 6점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증기, 그러니까 기체화 시키는데요. 이렇게 기체화 시킨 것이 찬 공기, 조금 전에는 건식은 뜨거운 공기를 넣는데요. 얘는 찬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체화 됐던 것들이 고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든 것이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용융 방사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습식 방사, 건식 방사, 용융 방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인조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조섬유의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요? 인조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조섬유는 단면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방사구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단면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특성이 나타나도록 단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무광택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광택 소재가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무광택 섬유가 나왔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인조섬유들은 광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택이 견에서 나오는 광택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견과 같이 조금 고급진 그런 광택이 아니라 조금 싼티나는 그런 광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조섬유들은 광택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택을 무광택을 만들기도 하고요. 광택을 조금 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조섬유이기 때문에 광택을 더 작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조섬유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그 흡수성이 좋지 않아서 염색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좀 쨍한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색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액 상태에서 염색을 합니다. 좀 전에 뭐 건식 반사, 뭐 습식원 반사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염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천연섬유와 같이 굉장히 선명한 색이 나올 수도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 아까 전에 용륜, 그러니까 네, 제가 갑자기 방사를 시킬 때, 한 가지 원료만 넣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원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복합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세 섬유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극세 섬유라는 것은 굉장히 가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섬유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면 어떤가요? 네, 굉장히 얇으면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섬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론 방사구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 크기만을 조절해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사구를 통과하는 용액의 성분에서 나중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실이 나왔다면 그 실에서 쪼개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는 하나의 방사구에서 나온 하나의 섬유를 다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더욱더 가는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섬유는 천연섬유보다는 좀 단점도 또 많지만 이러한 것들, 이형 단면 섬유, 무광택 섬유, 원액 염색, 복합 섬유, 극세 섬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좀 장점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섬유의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인조섬유들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비스코스 레이온은 이 중에서는 정전기 발생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좋아요. 정전기 발생이 적고 착용감이 좋으니까 어디에 입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 안에 입으면 좋겠죠. 그래서 안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란제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블라우스나 드레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세테이트가 있습니다. 아세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촉감이 좋고 광택이 좋습니다. 네, 촉감이 좋고 광택이 좋고요. 그다음에 초기 탄생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초기 탄생률이 작으면은 네,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천연섬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크. 실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크보다는 좀 못하지만 실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인조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세테이트를 가지고는 뭐를 가장 많이 하냐면 넥타이를 가장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넥타이가 좀 굉장히 저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넥타이들은 네, 아세테이트로 만듭니다. 네, 실크로는 그렇게 저가의 넥타이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워낙 기술이 개발이 많이 돼서 넥타이도 아세테이트로 만든 넥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가운이나 잠옷이나 셔츠 등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저희 합성섬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합성섬유는 네, 나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일론은 강도와 탄성,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강도와 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거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나일론을 가지고 칫솔을 만들기도 하고요. 너무 튼튼하니까 칫솔목을 만들기도 하고요. 낙하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론의 또 특징, 열 가소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섬유의 특성을 할 때 열 가소성이 가능한
그런 섬유 두 가지, 나일론과 폴리스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일론으로 열 가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타킹을 많이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나일론은 좀 흡수성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흡수성이 좋지 않으니까 정전기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일론은 굉장히 얇고 튼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타킹이나 란제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흡수성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죠. 네, 흡수성이 좋지는 않지만 폴리에스터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속옷에서도 좀 물론 면마가 좋지만 속옷으로는 많이 이용이 되지만 네, 란제리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요. 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천연섬유와도 많이 혼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가방, 네, 프라다 네, 가방도 원단,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일론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골프웨어라든지 지금 수영복이죠. 네, 이렇게 물론 산성은 그러니까 그 산성은 좋은데 그 신축성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라이크라 같은 거를 넣어서 네,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운동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 시간에 의복의 그 섬유 조성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폴리에스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나쁜 특성 부분은 또 천연섬유와 혼합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연섬유의 단점, 그다음에 폴리에스터의 단점을 두 개를 같이 혼방함으로써 커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의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에스터 역시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형태 안정성이 좋습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 형태 안정성이 좋고요. 얘도 흡수성은 낮아요. 흡수성이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요. 폴리에스터 역시 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광성이 좋아요. 그래서 커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폴리에스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저희가 입고 있는 옷들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천연섬유와 합쳐서 그래서 면과 많이 혼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면도 뭐 그렇고 모 같은 것도 많이 혼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옷에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봉사 예, 실 있죠. 저희 공제할 때 쓰는 실도 거의 대부분 폴리에스터인 것 같아요. 거의 한 99% 정도는 재봉사이고요. 이 내일관성이 좋기 때문에 커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크릴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굉장히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보온성이 좋고요. 탄성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네, 양모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아크릴은 양모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양모는 굉장히 고가죠. 이거에 비해서 아크릴은 글쎄요, 한 10분의 1 수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 물론 양모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가로서 양모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모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크릴은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는 다르게 열 가소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열에 대해서는 준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벌티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크릴은 양모 대용을 하기 때문에 스웨터나 네일, 그다음에 모포 등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모드 아크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드 아크릴은 아크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고 레질리언스가 좋습니다. 특히 모드 아크릴은 내연성이 좋아요.
내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붙였을 때 연소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연기가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커튼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 것들이 이제 불을 연기도 나고 얘네들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더 화재가 크게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아크릴은 이렇게 잘 타지도 않고 연기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항공, 모포라든지 카펫, 커튼 등 저희가 집에 있는 아주 큰 덩어리의 그런 원단에 많이 원단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발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발이나 인형 머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우레탄 종류로는 라이크라와 스판덱스가 있는데요. 이 라이크라와 스판덱스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 그래서 얘네들이 폴리우레탄의 일종인데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몸에 딱 달라붙어서 많이 늘어나죠. 이 폴리우레탄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바지에 보면 굉장히 폴리우레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가인데다가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통 청바지에는 한 2에서 4% 정도 들어가고요. 이런 운동복, 몸에 딱 맞는 운동복에는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천연 섬유와 비교한 인조 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섬유는 열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림질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를 사용해서 다림질을 하면은 구멍이 나거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붙어서 완전 녹아버리거나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틀렸네요. 대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흡수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쾌적성. 저희가 그 흡수성이 좋아야 뭐가 좋았죠? 정전기 발생이 적었죠. 근데 얘는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좀 많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건조를 할 때는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됩니다. 특히 폴리에스터는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거든요. 거의 널어놓으면 바로 마르다시피 하는데요. 근데 또 나쁜 점이 있겠죠. 네, 오염물질을 충분히 빼내지 못한다는, 물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보통 천연섬유와 혼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섬유가 내구성이 낮은 그런 섬유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인조섬유는 필링성, 넷 같은 거. 저희 옷을 자꾸 이제 겨울에 입다 보면 여기 이렇게 먼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조그만 뭔가 붙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냅이라고 하는데요. 외관을 저희 좀 망치는 그런 성질인데요. 이걸 필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링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착용과 세탁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천연섬유와 비교한 인조섬유의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인조섬유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 인조섬유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